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안 올라야 될 지역이 그냥 올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6억 이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서울 도심권에서는 없어질 겁니다. 그게 설령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도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분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저가주택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저가주택. 예. 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6억 이하 아파트 이제 없어질 거다. 라는 얘기 많이 이제 전에 이제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지금 보면 6억 이하 아파트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서울 도심에 지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서울 각 자치구별로 보면 6억 이하 아파트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근데 또 6억 이하 아파트가 남아있는 지역들은 사실 단지 규모가 큰 지역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좀 단지가 적은 도시형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단지 규모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예, 이런 주택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저가 주택들, 저가 아파트, 저가 주택들의 소멸이 되면서 점점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2030 세대들, 지금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절체절명, 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예. 서울에 6억 원 이하 지금 아파트 감소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광진구, 상대적인 선호도가 좀 높죠. 예. 높은데 지금 올해 거의 전체 물량 중에 77.3%가 지금 없습니다. 광진구 가면요. 6억 이하 아파트 없어요. 지금 6억 이하 아파트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은평, 동작, 강동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다 보면 대단지에 6억 이하 아파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빠르게 지금 6억 이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지은 게 6억 이하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 이하 이제 주택들도 더욱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줄어드는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비율을 보면 비중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20.24%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예, 올 초만 하더라도 한 25만 가구, 약 한 26만 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확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금 17만 가구 정도밖에 안 남아 있죠. 그러니까 벌써 한 30% 정도, 약 전체의 30% 정도가 지금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가격이. 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 이런 현상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올해 약간 좀 시장이 좀 횡보를 걷고 있을 때 2월 달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좀 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될 거다. 예, 그럼 당연히 수요자들은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 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가 주택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대출 규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풀리고 있냐를 이제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또 단서가 뭐냐면 서울 주요 지역의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는 40대 50대가 이제 주력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령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죠. 연령 자체가. 그러니까 이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40, 50대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시잖아요. 그죠? 자금 비축이 안 돼 있을 거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 이하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매입 비중이 상당히 높죠.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과반 넘었고, 거의 성동구, 노원구 거의 다 과반이, 거의 50% 딱 육박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가 주택들이 지금 대거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가 주택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대출 같은 경우를 보면, 자, 근데 6억 이하 이 주택이 소멸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요지구이기 때문에 투기가요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죠. 그죠? 100% 가점이니까는 당연히 당첨 확률이 없겠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수도권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75%가 가점제 물량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청약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아파트 청약을 못 받으니까 이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야겠죠. 그럼 뭐예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높아지고 6억 이하 주택들은 점점 사라지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또 움직이는 이유가 시장이 안정적이면 움직이지 않겠죠. 언젠가 가격 떨어지겠다? 아니면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일단은 지금 관망을 하겠죠. 자, 그런데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십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6월 전후로 해서 가격이 시장이 한번 꺾일 줄 알았는데 되려 6월 이후에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6월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가격이 빠질 줄 알았다는 거죠.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이유를 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보셨던 분들은 제 과거의 영상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금 부담이 낮은 아파트를 아까 같이 매입을 하는 거죠. 아파트라던가, 아파트뿐만 아닙니다. 주택. 그러니까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빌라 같은 것도,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 이런 주택도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어차피 아파트, 다세대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이런 공동주택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빌라나 이런 거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 있거든요. 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강남이라던가 이런 데 나가보시면, 아니면은 강북이나 이런 데 나가보시면 빌라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왜? 세상이 바뀐 거죠. 아파트를 못 사는 겁니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아파트를 못 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가격적인 저항이 덜한,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덜한 이런 대체재로 이제 수요가 유입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특히나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재개발 지역에는 빌라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점 또 줄어드는 거죠. 이제 멸실이 돼 버리니까. 빌라들이 멸실되고 아파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총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나 우리가 빌라 사면 돈 안 된다, 빌라 사면 가격 떨어진다, 빌라 사면 나중에 매도하기 어렵다. 예, 지금은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 세상이 변했는데, 시장이 변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변하셔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이 돼버리니까 자금 부담이 낮은 주택으로 지금 매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 조건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대출을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좋은 것도 아니죠. 그죠? 예. 자, 어떻게 좋아지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금자리 론이라고 있어요. 이제 정책자금인데 이제 금리가 좀 낮습니다. 예, 금리가.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녀에 따라서 더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6억 이하 주택이에요. 그래서 대출 한도는 3만 5천이고 자녀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자체가 일반 금리보다 조금 우대 금리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금리 차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지금 이 대출 만기도 최근에 지금 40년 나왔죠? 만기. 그러니까는 다달이 갚아나가는 원리금 자체가 적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몰릴 수밖에 없죠. 6억 이하 아파트. 자,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월 1일부로 지금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억 이하로 지금 대출 규모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9억 이하 대출 규제도 좀 완화 좀 해줬거든요. 자, 어떻게 완화가 됐냐. 자, 기존에는 우리가 투기가열지구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나뉘는데
예,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원 나눴는데 과거에는 투기가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LTV를 40%에 원래 40%였는데 5% 그러니까 10% 추가로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5억에서 원래 40%에서 20%더 추가를 준 거고요. 자, 그런데 요 구간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60% 구간으로. 그러니까 LTV를 추가적으로 더 줬다라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은 또 추가로 또 10% 늘어났고요. 자,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출 한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늘어났으니까 어찌됐든 또 수요 유입은 더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2030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30 세대들에 대한 정책이 아니고요. 자, 아까 요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완화 자체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 그런데 DSR이 적용이 됩니다. DSR. DSR이 뭐냐? 자, DSR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 30대 같은 경우와 40, 50대를 비교를 해보면 40, 50대가 아무래도 소득이 좀 높을 거 아닙니까? 또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2030 세대들보다는 4050,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있는 4050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대출 조건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4050 세대들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이 대출 규제, 계속적으로 좀 대출 규제를 하고 또 조금 완화해주고 찌긋찌긋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 뭐냐면 금액에 따른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6억 이하 보금자리론 아니면은 뭐 9억 이하까지 이제 대출 기준 상향 뭐 이런 거 외에도요.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9억, 그래서 또 9억에서 15억 구간, 그 다음에 15억 이상 되는 대출. 요거에 따라서 9억 이하는 LTV 40%, 그죠? 예. 자,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게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구간은 또 추가 대출. 그 다음에 15억 이상은 대출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지역이 서열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 되는 데는 앞으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유가 정말로 있으신 분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자기 돈 없으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대출 규제가 지금 기존의 재구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분양 시장에도 이 대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도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좋은 지역들 보면 다 분양가가 9억 이상일 텐데 가점이 되더라도 내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금액에 따라서 서열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 금액 기준으로 정해져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금액 기준까지 다 키 맞추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6억 이하니까 다 6억 이하짜리가 다 6억이 돼버리고 9억 이하니까는 이 6억에서 9억까지 다 9억이 돼버리고요. 다 키 맞추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키 맞추기가. 자, 그 다음에 15억 이하는 또 15억 이하 같은 경우 또 이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12, 3억짜리가 다 15억 원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따른 서열하고 이제 키 맞추기가 다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안 올라야 될 지역이 그냥 올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 올라야 될 지역.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안 올라야 될 지역이 그냥 올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출의 금액에 따른 서열화가 생기고 이제 키 맞추기가 되는 거죠. 금액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이동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예. 왜 그래요? 저 15억 이상짜리는 대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을 대출받고 매입하셔서, 예, 대출받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14억 됐어요. 자, 이거 매도하고요. 매도하고 15억 이상 되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대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역 간의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지역 간의 이동이,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급지에서 좀 살다가 여기서 좀 가격이 오르면 조금 대출 받아서 중급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급지에서 좀 가격이 오르면 내가 열심히 또 돈 모아서 다시 또 상급지 가고, 더 나은 지역으로 가고, 학군이 더 좋은 지역이라든가 인문 환경이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주거 사다리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주거 사다리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현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금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오르지 않을 지역들이 다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르지 않을 지역이 올라버렸다라는 거는 그 윗지역의 상급지의 가격하고 가격차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 거죠. 되려 위 상급지의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상급지는 더 올라가겠죠. 왜? 얘네가 밑에 애들이 올라와 줬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아까 제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이라고 한 게 서울 도심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억 이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서울 도심권에서는 없어질 겁니다. 그게 설령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 대출 일단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2030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처럼 내 집 마련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초기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찌됐든 내가 뭐 어떤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발판에서 또 한 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높은 데는 지금 올라가기가 어렵지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발판이 될 만한 거는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 발판이 될 만한 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 저희 항상 그 정착내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고요. 예, 또 고민 또 같이 나누시고요.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